1897년 지리산자락 아래 평사리. 한 가문의 몰락과 부활,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한 여인의 반백년 여정이 시작됩니다. 박경리 선생이 25년에 걸쳐 완성한 대하소설 토지. 지금 시작합니다. 서희가 평사리를 떠나 만주로 향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곳곳에 숨어있는 뜨거운 인연들, 특히 용의와 월선이의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볼게요. 서희는 평사리 최고부자 최참판 댁의 외동딸이었지만 할머니의 숨겨진 아들 구천이라는 남자가 집안의 머슴으로 들어오면서 불길한 기운이 싹 트는데 아버지 최치수의 관심에 멀어져 있던 어머니가 구천이라는 머슴과 사랑에 빠져 몰래 마을을 떠나고 아버지 최치수마저 살해당하면서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집니다. 이 혼란을 틈타 먼 친척 조준구가 후견인 행세를 하며 들어와 관리들과 결탁해 최참판 댁의 땅과 재산을 야금야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어린 서희는 그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서희의 할머니 윤씨 부인은 세상을 뜨기 전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서희가 머무는 별채에 들어와 서희를 깨우며 장롱 깊숙한 괴짝 밑바닥에 숨겨둔 상당한 양의 금을 보여주면서 서희야, 이 금이 앞으로 쓰일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간직하거라 하고 당부합니다. 집안이 몰락하고 조준구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와중에도 이 금만큼은 그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고 훗날 서희가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할머니의 마지막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 금은 훗날 서희가 만주에서 사업을 일으키는 종잣돈이 됩니다. 서희가 조준구의 감시를 피해 평사리를 벗어나는 장면은 토지에서도 손꼽히게 긴장감 넘치는 대목입니다. 조준구는 서희의 재산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곱사등이 아들 병수와 서희를 혼인시키려 하는데 서희는 바로 이 순간 만주로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되죠. 하지만 조준구는 서희를 곁에 두고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대놓고 마을을 떠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서희의 몸종 봉순이었는데 봉순이는 서희의 옷을 입고 머리 모양과 걸음걸이까지 흉내내며 사람들의 눈을 속였고 그 사이 진짜 서희는 길상과 충직한 사람들과 함께 몰래 짐을 꾸려 마을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만주였을까요? 여기에는 용의가 평생 마음에 품은 여인 월선이가 중요한 연결고리로 등장합니다. 월선이는 무당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용의와 정식으로 맺어지지 못했던 여인인데 그녀의 친척이 일찍이 간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향해야 하는 서희 일행에게 이 연고는 큰 힘이 되었고 월선이 쪽 친척들의 도움으로 서희 일행은 만주 땅에 무사히 정착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할머니가 남긴 금을 미천 삼아 서희는 만주에서 상인으로서의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인맥을 넓히고 사업을 확장해가며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일 세력과의 거래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렇게 사업 수완을 발휘한 끝에 고향에서 잃었던 것 이상의 부를 다시 쌓아 올리는 데 성공하죠. 이 시기 서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지켜준 길상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집 머슴이었던 길상과의 혼인은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서희의 책임이기도 했죠. 서희의 혼인은 신분 질서를 중시하던 주변 사람들을 크게 술렁이게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애정의 결실을 넘어 낡은 신분 질서에 맞선 서희의 선택이자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환국과 윤국,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토지의 또 다른 배역의 주인공 용의의 마음속에는 늘 월선이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무당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식 혼인 상대가 될 수 없었고 결국 강청댁과 혼인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용의의 마음은 끝내 월선이에게서 떠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어가며 가장 애틋한 관계로 그려집니다. 세월이 흘러 재산을 회복한 서희는 고향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조준구가 가로챘던 땅은 이미 서울 최고 갑부인 황부자에게 넘어가 있었지만 서희는 만주에서 쌓은 부와 인맥을 활용해 은밀히 협상하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 문서를 하나씩 되사들입니다. 만주에서 재산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서희에게 남은 목표는
고향으로 돌아가 최참판댁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귀향의 순간 서희 곁에는 남편 길상이 없었는데 길상은 만주에서 독립운동과 깊이 얽힌 삶을 살아왔고 그 소임에서 손을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희는 두 아들을 데리고 먼저 조선 땅을 밟고 길상은 만주에 남게 되죠. 서희는 남편의 뜻을 알기에 붙잡지 않고 대신 남편이 못다한 몫까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 여기며 담담히 길을 나섭니다. 훗날 길상은 조선으로 돌아오며 그 사이의 긴 기다림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 서희의 큰아들 환국이 혼기를 맞이하는데 공교롭게도 혼담이 오간 상대가 바로 경성 최고부자 황태수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한때 서희 집안의 땅을 쥐고 있던 상대와 사돈이 되는 이 인연은 오랜 원한이 화해로 매듭지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한편 서희를 만주로 피신하는데 희생했던 봉순이는 이후 기생이 되어 서희를 평생 짝사랑했던 이상현과 관계를 맺지만 정식으로 맺어지지 못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자 사라져 홀로 딸 양현을 낳아 키웁니다. 그런 그녀의 곁을 오래도록 지켜준 남자 서기가 있었는데요. 서기는 아버지가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한 후 형편이 어려워져 물지개를 지며 지내야 했는데 한양 부자 황태수 집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봉순이가 기생으로 번 돈으로 그의 학자금을 대주면서 마침내 선생이 되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서기는 봉순이를 의지하는 동시에 짝사랑을 하게 되고 훗날 봉순이가 마약에 중독되어 스스로 세상을 등질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한편 서희의 어머니와 도망쳤던 구천이는 서희 어머니가 병으로 죽자 세상을 떠돌다 해관 스님의 도움으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길상과 만나게 되며 서희 할머니 최씨 부인이 물려준 토지 500석 문서를 길상에게 내놓으며 후위를 도모합니다. 훗날 일본 순사에 잡히게 될 위기에 처한 길상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세상을 떠나며 오래전 집안에 남긴 상처를 목숨으로 갚아냅니다. 봉순이가 세상을 떠난 뒤 서희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빚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주로 무사히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위험을 대신 짊어져준 봉순이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서희는 봉순이의 딸 양현을 거두어 친딸처럼 길렀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둘째 아들 윤국과 양현을 정식으로 혼인시키려는 뜻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길상과 양현이 형제처럼 지내던 윤국과 관계를 들어 반대를 하게 되고 또한 양현은 이미 백정의 사위였던 관수의 아들 영광과 사랑하는 사이였으므로 이 혼사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자락 광복을 맞이하기 전 서희는 마지막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평생을 걸쳐 되찾고 지켜온 그 넓은 땅을 일본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오랫동안 그 땅을 일구며 살아온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 무력하게 땅을 빼앗겼던 기억 그리고 그 땅을 되찾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온갖 굴욕과 타협의 세월을 떠올리면 이는 단순한 선심이 아니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서희 안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세대와 인물들의 굴곡을 지나 광복의 순간에 다다르고 1945년 8월 15일 양현이 강가에 나갔다가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이를 서희에게 전하자 그 순간 서희는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장면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